실내세 정체는 이재명 의원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자택 옆집에 누가 살고 있니? 라는 의혹과 관련해 GH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비선 캠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고 이재명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반박을 했던 그 의혹입니다. 수상한 옆집, 비선캠프, 직원합숙소, 경기주택도시공사 압수수색. 2020년 8월 GH 판교사업단,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지사의 옆집에 판교사업단이 집을 얻는다. 그것도 전세 9억 5천에 2년 임차. GH는 원거리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지사 옆집. 이런 의혹이에요. 경찰이 GH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그때 당시 대선 준비 위한 비선 캠프로 사용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현욱 전 GH 사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4월에 경찰이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고 어제 GH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경찰의 수사가 선거 끝나고 진척이 된 건데 이 옆집 의혹은 초밥 10인분 의혹과 상당히 맞물려 돌아갑니다. 당시 수행 역할을 했던 5급 공무원 배모 씨도 이렇게 통화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맛은 어떠시대요? 괜찮대요? 별말 없는데? 와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상하죠. 하루만 지나도.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는 경우가 있어. 11분씩 그렇게. 그렇지 않니? 2인분씩만 먹어도 그 사모님하고 아들 둘인데 6인분이면 충분할 텐데. 뭐 풀고 간 미스테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그렇다고 사모님이 뭐 그렇게 맨날 말라 있으신데 아들 드시나 없나 봐. 그 생각을 했죠. 오랜 기간 수행을 한 배모 씨 역시 풀지 못한 미스테리라고 하면서 그 집에는 뭐가 있어. 기생충이든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선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 10인분 초밥이 옆집 사는 사람들까지 먹이기 위해 했던 것 아니었냐라며 옆집 의혹과의 접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GH 본사를 어떤 의미고 지금 GH 본사에 남아있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경찰의 수사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냄새가 난다는 거죠. 냄새가요? 음식 냄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판교 보면요, 그 새 아파트, 새 오피스텔이 되게 많아요. 그 판교 사업단, 그 GH 판교 사업단 부근에는 젊은 직원들이 선호할 만한 그러한 새로운 오피스텔. 판교 요즘 가보면 하루하루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 사업단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분당에 좀 오래된 낡은 그런데 대형 아파트에다가 이 합숙소를 만들었다. 그런데 GH 관련해 가지고는요, 합숙소 운영 및 관리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1인당 맥시멈 아무리 크게 해봤자 28제곱미터 이하를 한다. 그 다음에 4인용이니까 그건 112제곱미터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한 집은 몇 제곱미터냐면은 164제곱미터예요. 이런 경우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예외는 뭐냐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총괄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부근에 마땅한 집이 없을 때인데 마땅한 집이 그 판교 사업단 근처에는 굉장히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이재명 후보의 바로 옆집이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 당시 사장은 누구였느냐,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렸던 이현욱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그 이현욱 사장도 그렇고 GH 고위 관계자들도 그렇고 다 몰랐다. 우연의 일치다. 우연이 몇 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 집을 갖다가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이제 지침 위반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다른 용도로 그 집을 굳이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직선거법상의 그 사전운동 금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의 그 의혹을 두고 아마 경찰이 압수수색 해가지고 관련된 증거들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옆집에 그 GH 직원이 사는 줄 몰랐다 당시에. GH 쪽도 옆에 도지사가 사는지 몰랐다라는 입장인 거고, 물론 이 현대 사회가 워낙 바쁘고 각박하다 보니까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타워형 아파트는 한 층에 뭐 4명 5가구가 네 가구가 있지만 저건 타워형 아파트가 아니라 한 층에 2가구 마주친 일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점은 여전히 제기되죠. 하지만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낭설로 얼룩진 마타도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도 지금 나와 있는데, 전현기 의원님, 네. 이재명 의원은 뭐 아주 부인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된 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가구 있는 아파트인데 이 2가구가 바로 옆집인지 아니면 다른 라인에 있는 아파트인지, 그러니까 그 라인에 있는 집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옆집이라고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보도에서는 같은 라인이 아니라는 보도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정치 공세에 가까웠던 것이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것은 이재명을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기 위한 그런 공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GH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합숙소는 경기도 전역에 100여 곳이 넘는 곳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에서 GH가 들어갈 만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창구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실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GH에서 당연히 뭐 정치적인 수사라고는 하지만 GH에서 증거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는 보지만, GH에서는 충분히 사장이 개입을 해서 이런 합숙소까지 어디에 써라, 그리고 여기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자라고 했을 때 반박을 하지 않을 공무원은 없다. 그런 공공기관에 다니는 그 공공기업원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이없는 낭설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수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증거가 나온다면 오히려 그 증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병 대변인 어떻게 봐요? 이재명 의원에 관련된 많은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때 제기가 된 바가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된 것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도 있습니다. 또 상당 부분은 당내 경선기관에서 워낙 첨예하게 갈등을 다퉜던 터라 이낙연 후보와의 설전을 통해서 나왔던 의혹들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에 관한 부분들은 자택 옆에 모종의 경기도의 권한과 영향력, 예산을 활용해서 누군가가 은밀하게 선거운동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는 것이죠.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재명 의원 측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라면 그 내용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사실과 다른 마타도어로 선거내 나를 공격했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렵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묻어두고 가게 된다면 왜 이재명 의원이 또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 등 새로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된 진실을 덮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기 어렵지 않은 일 깔끔하게 빠르게 내용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성남시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 바뀌었습니다. 그 성남시 인수위와 민주당이 충돌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어떤 지점일까요? 이 지점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인수위 관계자, 이재명 의원이 8년간 기기를 8번 교체하고 번호를 3번 바꿨다. 잦은 기기와 번호 변경 이유를 확인 위해 요구했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친이재명계 의원인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은수미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자, 정택직 성남시 인수위 대변인은 본질은 이재명과 측근들의 상식 벗어나는 휴대전화 기기 변경에 대한 의문이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워낙 뭐 성남시에서도 그렇고 아까 옆집 의혹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뭐 작은 거 하나에도 양측이 첨예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본질은 그거 같아요. 8년간 기기를 8번 외바꿨고 번호를 3번 외바꿨냐. 그런 것 같은데. 뭐 그것은 이제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죠. 예. 다만 이제 그것이 만약 그 기기 변경과 전화번호 변경을 통해서 인수를 받는 행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해가 됐을 경우에는 제 요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막연하게 그냥 왜 바뀌었나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인수위 범위를 좀 지나치게 넘어선 정치 행위다. 정치적 공격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하다 보면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수많은 시의원, 도의원들로부터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문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교체했을 가능성도 많고 특히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변호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말하자면 비밀 유지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건 과도한 정치 공세인 측면이 크다.